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미준 채널에 모셨습니다. 예전에 미준 채널에 두 번이나 출연하신 적이 있던 반도체 전문가 권영화 교수님이 또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예, 지내시죠? 예, 예, 예.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준 채널에 세 번씩이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교수, 저도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출연하실 때마다 피드백이 너무 예. 좋거든요. 그래서 예, 예,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연하실 때마다 뷰수가 잘 나와서 저도 아주 기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존 채널에는 2021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 어, 이제 1년 3개월 만에 출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 새로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교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 예, 새롭게 미존에 합류하신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권영화라고 하고요. 지금 소속은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그쪽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반도체 업계 한 10년 정도 직접 제가 영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를 많이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반도체 영업을 하면서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비즈니스 박사를 또 제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논문을 반도체 비즈니스 관련해서 한 20편 정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책을 또 두 권을 반도체 비즈니스 분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3개월 전에 출판한 책이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교수님이 아무래도 비즈니스 쪽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예, 그 반도체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이제 예, 예,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예,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이제 예, 개발자 예,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제 가다가 예. 간혹 가다 무슨 얘기지 이런 때가 있는데 교수님하고 이제 예, 대화를 나눌 때는 조금 네, 쉽게 들리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영업 쪽에 예, 계셔서 이런 이제 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방금 전에 고맙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미래라는 책을 출간하셨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이게 이제 교수님한테 예, 제가 2년 전에 배운 거죠. 예, 이렇게 커다란 구분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예,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예, 최근 들어서는 진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산업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종류의 반도체가 여기저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시대가 정말 도래한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왜 하필이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요. 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그 대표적인 펠리스 기업들이요 차량용 반도체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들 이 큰 기업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에 진출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좀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책을 쓴 거는요,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해서 나온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뭐 반도체,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쇼티지가 한번 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책으로 한번 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책은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꾸준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SBS 방송에서 한번 이제 방송이 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생활과 많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그 차량용 반도체 쪽만 불황이 아닙니다. 다른 쪽을 보시면 다 불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음, 반도체가 상당히 조금 많이 안 나가고 있는데 아쉽지만. 음,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호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차량용 반도체가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너무 이제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비싸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진을 취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성장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많게는 한 20% 이상 앞으로도 이제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몇 년 전에 그때 일부 제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영업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뭐 몇 프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예, 상당히 커졌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026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14%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15% 이상, 20%이 정도까지도 잘하면 가지 않을까. 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모빌리티 이쪽에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이제 큰 기업들이 진입하기에는 좀 약간 시장이 너무 작았어요. 차량용 반도체 쪽이.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너무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에 이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된 거죠. 음.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차량용 예, 반도체는 도대체 뭐고 어떤 예. 반도체들이 예, 있는지 그리고 차량에 예.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예, 예.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또 기업 얘기를 하면 예, 좋을 것 예.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예, 차량용 반도체의 알겠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일단 크게는 제가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예. 번째가 뭐냐면 이제 주로 8인치 웨이퍼로 만드는 반도체인데요. 그래서 이쪽이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기업들이 뭐 인피니온이라든지 NXP라든지 그다음에 ST 마이크로라든지 르네사스 이런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주로 이제 성수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음, 이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차량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첨단화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음,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자율주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차량에 기존에 없던 그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다스라든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차량에 도입이 됐죠.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또 고성능의 반도체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 시장이 또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어느 쪽이냐면 주로 보시면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차량에 쓰이고 있어요. 쓰이는 부분이 보시면은 뭐 아다스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이쪽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세 가지의 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차로 바뀌면요. 기본적으로 차량의 거의 모든 부분에 이제 반도체가 쓰이게 됩니다. 예, 과거에는 일부 부분에만 많이 쓰였는데, 이제 차량이 이제 진화되고 자율주행으로 바뀌게 되면 차량의 거의 모든 부분에 이제 반도체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모든 부분을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일 때는 보통 한 300개 정도 반도체가 쓰였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전기차가 또 많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전기차로 바뀌면서 한 1000개 정도가 쓰이고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일부 기업들은 지금 3단계 자율주행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또 반도체가 2000개가 넘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많게는 몇만 개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의 모든 부분을 이제 반도체로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잠깐 여러분, 대부분 집에 인터넷과 정수기 사용하시죠? 만약 약정이 끝났는데 그대로 두면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를 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업체 한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정당입니다. 아정당은요, 매월 1만 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인터넷 그리고 가전 렌탈 종합 대리점인데요.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요. 최대 77만원까지 챙길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죠.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OK. 365일 쉬는 날 없이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안하게 전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정당이 운영하는 16만 공식 유튜브에는요,
구독만 해도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당첨 기회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 그 차량용 반도체는 세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예, 이제 8인치 웨이퍼라고 부르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 자동차에 맞습니다. 들어가는 예,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예, 이제 예, 아까 아다스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운전자 예, 보조 시스템을 예,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 더하기 예,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맞습니다. 뭐 예, 뉴스를 본다든지 넷플릭스를 예, 본다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게 다 되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니까 메모리 예, 맞습니다. 반도체도 예,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예, 내연기관 차가 주류일 때는 반도체가 300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전기차는 예, 지금 3배 이상 는 거잖아요. 1000개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자율주행 3단계만 해도 2000개, 그리고 예, 5단계까지 가면 10,000개가 넘을 수 있다. 몇만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물론 차량용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반도체를 줄이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예,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반도체가 몇만 개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음, 나머지 완성차 기업들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예. 뭐 그래도 몇만 개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 쓰이는 예, 반도체 개수에서 적어도 예. 몇 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예, 충분합니다. 그거는. 예. 예, 그럼 이제 그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이 예, 어딘지 찾아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 투자를 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예, 아,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여기부터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어, 예, 이번에 이제 출간하신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결국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잖아요. 예, 예, 책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자동차 예, 기업들은 결국 그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예,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 예, 배경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예. 보시면은 지금 피디님도 마찬가지로 차를 갖고 아마 계실 텐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합니까? 한 10% 정도 사용합니까? 그렇지 10%도 않죠. 안 될 것 같죠. 예, 예, 안 됩니다. 예. 한 제가 보기에 많아야 한 8%, 9%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퇴근만 한다래도 한 2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10%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쉬는 날은 또 출근 안 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 차량이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공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사게 돼요.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 보시면 차를 음, 많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차를 많이 안 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시면 그러한 그 줄어드는 수요를 다른 데서 이제 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빌리티에서 이제 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음, 모빌리티라는 게 보시면은 움직이는 모든 게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움직이는 모든 거에 이제 모빌리티가 해당이 되는데 IT 기술이 이제 접목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빌리티는 보시면은 모든 움직이는 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타고 있는 뭐 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선박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는 모빌리티가 또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고 보시면은 뭐 UAM이라고 말을 하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죠? 이게 이제 또 도입이 됩니다. 빠르면 아마 2025년도에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엄청난 또 반도체가 쓰입니다. 예, 그리고 UAM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예, 그 많은 것 중에서도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복잡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기종일수록 반도체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게 이제 음, 벡터드 스러스트라는 UAM인데요. 이게 예, 상당히 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PBV라고 하죠. 목적 기반 모빌리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자동차 보면 거기 이제 푸드 트럭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가 또 약국이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또 침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가 뭐 오락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자동차에도 많이 이제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내부에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간을 또
잘 보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또 발달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또 그쪽에 또 반도체가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사람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뭐 식당을 가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서빙을 안 하잖아요. 로봇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이제 모빌리티입니다. 또 음, 마찬가지로 앞으로 뭐 운송할 때도 뭐 로봇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드론이 또 앞으로 이제 택배 서비스를 또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또 반도체가 다 쓰이는 거죠. 그리고 모빌리티가 IT 기술이 접목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또 복잡할수록 반도체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조차 모빌리티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쓸 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 자율주행차 이것보다도 한 3배 이상 모빌리티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 더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음. 이걸 제가 그 한 가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예, 뭐였냐면 예, 전기차가 하나의 이 그 투자의 굉장히 커다란 주제잖아요. 예, 커다란 테마죠. 그래서 자동차에 예,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예,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면 사람들이 예, 차를 살 필요가 없어지죠. 예, 그 예,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정말 본격화되면 택시 운영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예, 그렇게 예, 되면 예, 사람들이 굳이 나의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이 그냥 택시만 타고 다녀도 충분히 예,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 예. 오히려 자동차 기업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유 서비스가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차가 자유스럽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이제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굳이 뭐 2대, 3대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으로 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갔다가 다시 오니까. 예, 예. 그래서 굳이 2대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 가정에서도 한 대만 그렇죠. 있으면 충분합니다. 음. 많이 필요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줄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수요는.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수요를 모빌리티가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음. 말씀드린. 음. 예. 그게 시장이 그 자동차보다도 3배 이상이 됩니다. 시장이. 아,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로봇 있지 않습니까? 예. 서비스 로봇은 거의 다 이제 모빌리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 아까 말씀드린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또 공장 같은 데서도 물건을 이제 운반할 때 로봇이 다 운반을 하거든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모빌리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 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더 많이 쓰입니다. 예전보다. 음. 그러니까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예, 자동차 시장의 미래는 그렇게 예,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예, 예, 자동차 시장의 그 수요가 좀 줄은 대신 이제 예, 커다란 새로운 시장, 모빌리티 예, 시장이 열릴 거고 이 모빌리티 예, 시장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플라잉 택시라든지 예, 뭐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라든지 예, 서비스하는 로봇 그리고 예, 드론까지도 예, 움직이는 예,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예, 이쪽 시장의 예, 규모는 사실 예, 자율주행 시장의 규모보다 한 3배 정도 더 예, 클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세 배가 크지만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늘어나는 시장에서도 반도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개당 예, 들어가는 것도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따라서 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게. 완성차 기업들이 다 이제 바꿨습니다. 모빌리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어,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만 현대 하지 같은 않는다는 경우도 거죠. 맞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UAM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로봇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모빌리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새로 정의한 거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부터는요, 예, 본격적으로 기업 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향후 모빌리티 산업에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예, 기업들을 좀 몇 가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예, 크게 이제 팹리스 예, 기업 그리고 파운드리 예, 예. 기업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뭐 아이덴 기업도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SD 마이크로라든지 예. 인피니온, 예. NXP, 르네사스 이런 기업들은 IDM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IDM이요. 예, 예.
종합 IDM이 반도체 뭐죠? 아, 종합 반도체. 종합 예. 반도체 기업. 예, 그러니까 예.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설계부터 예. 제조와 패키징을 다 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도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음. 이런 기업들도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성장률이 보통 20%가 넘습니다. 음. 예,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앞으로도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팹리스하고 그다음에 또 IDM하고 그다음에 또 파운드리가 있는데요. 예. 이제 팹리스 기업을 말씀드리면 이 팹리스 기업들은 주로 이제 첨단 EUV 공정을 쓰는 팹리스 기업들이 앞으로 잘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음. 퀄컴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입니다. 음. 예, 이런 기업들은 EUV 공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자율주행으로 가기 때문에 반도체를 또 성능이 좋은 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EUV 공정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예. 그러면은 EUV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주로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크게 성장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포테인먼트하고 아다스 쪽은 앞으로 계속 이제 또 성장하기 때문에 또 반도체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면 또 V2X라는 게 또 이제 발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차량이 통신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차량과 차량 사이에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차량과 그 다음에 또 보행자 간에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예. 차량과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뭐 도로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도로 예. 시스템. 이런 것과도 이제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네트워크와도 이제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과 이제 통신하게 됩니다. 차량이. 예. 예.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반도체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첨단 반도체, 고성능의 반도체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이런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음. 그럼 그리고 또 지금 일단 마찬가지로 팹리스 예. 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예. 예. 이제 EUV란 말씀하셨는데 극자외선 노광 장치 예.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나노수가 작은 예. 그런 예.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 그래서 예. 퀄컴하고 엔비디아가 나온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자연적으로 이 그 EUV를 사용하는 기업은 사실 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정해져 기업도 있죠. 역시 예. 몇 개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ASML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혜 주네요. 예, 수혜를 봅니다.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그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또 퀄컴이 이제 설계를 하면 제조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에 맡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EUV 공정을 할 수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예, 예. 두 개 기업이 이제 온전히 혜택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이 두 기업이 이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캐파를 늘리거나 아니면 또 공장을 새로 이제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EUV 장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ASML에 이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혜택을 보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이제 펠립스 얘기해 주셨는데 파운드리는 예. 그러면 결국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뭐 인텔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뭐 과연 이제 2025년도까지 경쟁이 될 만큼의 어떤 뭐 수율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은 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또 EUV 장비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EUV 장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또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이나 뭐 파운드리, 그 TSMC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EUV 공정 도입하면서.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수율이 또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수율이 또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되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삼성이라든지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이미 다 거쳤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파운드리에서 중요한 게 어떤 그 생태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기업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IP 기업이라든지 ED 기업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오셋 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받쳐줘야 되거든요. 생태계를. 근데 예. 이런 생태계를 꾸미려면은 여러 가지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인텔이 하기에는. 근데 이제 음. 삼성이라든지 TSMC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생태계를 조성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죠. 예, 음.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예, 인텔이 뒤늦게 이제 파운드리에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예.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그 계획대로 되기에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계획이 지금 뭐 2024년도 말에 뭐
2나노 반도체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 과연 될까? 저는 약간 좀 퀘스천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양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율이 좀 나와야 됩니다. 수율이 안 나오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이라든지 TSMC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수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나노 같은 경우에는 뭐 75%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수율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이 처음에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거기 때문에 수율이 분명히 이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수율이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율이 이제 예, 그 반도체를 제작한 다음에 그 예. 얼마나 합격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그게 높아야지만 또 이제 이익이 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율이 안 좋아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이익이 안 나고 오히려 적자가 납니다. 수율이 안 좋아 버리면. 예. 그다음에 또 그 엔드단의 이제 세트 메이커 이런 고객들이 제때 제품을 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반도체 수율이 안 좋아서 제품이 제때 안 나오면 이 납기가 제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제때 물건을 이제 출시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8월 달에 고객이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율이 안 나와서 뭐 제대로 이제 납품이 안 되면 이게 10월 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안 그러면 팔리죠. 아이스크림은 8월 달에 팔아야지 많이 팔리는데 10월 달 예. 되면 안 팔리잖아요. 예.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아무래도 신뢰 문제도 있어요. 수율이 안 좋아 버리면 고객한테 어떤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제품 음, 품질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율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뭐 번외 질문인데 그 수율 얘기가 예. 나서 그런데 TSMC랑 삼성전자가 수율이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지금은 삼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 어, 처음에 이제 3나노 공정했을 때는 수율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음, 30%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70% 가까이 지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 좋아졌다. 예. 그리고 또 계속 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계속 삼성은 워낙 이제 메모리 쪽에서 수율이 좋기 때문에 90% 훨씬 더 이상 나오거든요. 예, 웬만하면 메모리 아, 쪽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공정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삼성은 계속 이제 라인이 이제 계속 흘러가면 계속 수율이 좋아집니다. 예. 음. 수율이 70%라는 거는 그러면 100개 만들어서 예. 70개는 팔고 30개는 버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야, 비용이 예. 엄청나겠네요,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예. 예전에 이제 컴퓨터 반도체도 그렇고 모바일폰 반도체도 그렇고 그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일단 예. 처음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막 앞서 나가지만 결국은 예. 메가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칩을 설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모빌리티도 이 메가테크 기업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현재 좀 예. 움직임이 어떤가요? 메가테크 기업들은? 지금 예, 일부 기업들은 모빌리티 쪽에 많이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거의 다 칩을 또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칩은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빌리티도 이제 인공지능 칩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됩니다. 거의 예. 모빌리티 칩이 인공지능 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음,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D1 칩이라고 예전에 뭐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모빌아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랑도 제조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자체 칩을 다 내재화한다 이런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칩을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D1 칩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타이탄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애플카가 2025년이나 아니면 2026년도에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내재화 전략이죠. 애플도. 그래서 뭐 M1 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칩을. 그래서 그 애플 실리콘 팀에서 했던 그러한 팀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칩 이름이 이제 C1 칩인데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조만간에 이제 거의 개발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쪽에 이제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예, 모빌리티도 결국은
예, 인공지능이다 이런 예,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 그러면 우리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꽂혀 있잖아요. 자연어 아, 처리 예, 모델에. 그 예, 여기는 지금 엔비디아가 90% 시장 점유율을 예, 가져가고 예, 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 예, 자율주행도 결국 인공지능이면 이 예. 시장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독점할 수 있는 건가요?